모든 생명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누구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이며 진화의 수십억 년을 거쳐 울려 퍼지는 음울한 메아리로서 최초의 단세포 유기체로부터 찬란한 은하 문명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사실 이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푸른 임시 거처인 지구, 그리고 광활한 우주 전체가 피할 수 없는 쇠퇴를 향한 불가피한 추세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인 법칙이며 현실의 직물에 깊이 새겨진 가혹한 선고로서 신적인 힘도 첨단 기술도 이를 바꿀 수 없는 원리이다.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여행한다고 상상해보자. 물리적인 수단이 아니라 인류의 지성을 통해 복잡한 존재들 속에서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으로 돌아간다. 약 5억 년 전 관측 가능한 가장자리에 위치한 찬란한 나선형 천체인 M742 은하에서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는 인식력을 가진 존재가 있었다. 이 존재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수백만 영겁의 진화 결과일지도 모르며 무수한 세계의 형성과 붕괴를 목격한 성간 우주선의 선장과 대면했다. 성간 공간의 깊은 침묵 속에서 그 존재는 단순하지만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선장님,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차가운 금속 조종석에서 소리가 아닌 직접적인 정신 전달을 통해 울려 퍼졌다. 쇠퇴. 쇠퇴. 이 개념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어이자 결과이지만 그 본질은 매우 강력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형성할 힘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쉽게 파악되지 않고 엄격한 정의에서 미끄러져 나가며 모든 미세한 변화 속에 숨어 있다. 이 선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물리학의 기원으로 돌아가야 하며 인류가 에너지를 이해하는 기초를 처음으로 세운 시대로 가야 한다. 19세기 초 사디 카르노와 후에 루돌프 클라우지우스 같은 뛰어난 지성들이 에너지가 세상을 작동시키는 절대적인 원동력임을 발견했다. 그들은 에너지 보존 법칙, 즉 열역학 제1법칙을 개발하는 데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는 폐쇄계에서 총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에너지는 자발적으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단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환될 뿐이다. 이는 위대한 해방이자 어떤 신비로운 힘도 우리의 자원을 몰래 고갈시키지 않는다는 보증이었다. 그러나 에너지 변환의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과정 속의 가시 같은 문제, 잔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많은 방법을 시도하고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에너지는 결코 100% 효율로 변환될 수 없었다. 변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에너지의 일정 부분이 손실되었는데 이는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환되는 것이었다. 분산되고 무질서한 에너지로서 유용한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물리학자들이 잠재적 일의 고갈로 인식한 이 손실되고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후의 쇠퇴 또는 더 정확히는 엔트로피 증가로 명명되었다. 결국 이 개념은 엄격하게 체계화되어 자연의 가장 흔들리지 않는 법칙 중 하나인 열역학 제2법칙이 되었다. 모든 에너지 변환 과정은 쇠퇴를 발생시킨다.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쇠퇴는 엔트로피, 즉 시스템 내 무질서와 에너지 분산의 척도로 볼 수 있다.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것, 모든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최대 엔트로피 상태로 진행되며 이는 모든 에너지가 균일하게 분산되어 온도, 압력, 밀도의 차이가 없어 이를 발생시킬 수 없는 열 평형 상태이다. 이는 절대적인 정지 상태, 고요하고 차가운 우주의 비전이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차가운 논리로 설명한다. 왜 야외에 방치된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관리되는 것보다 더 쉽게 퇴화하고 녹슬까? 그것은 침식과 산화가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집이 점점 더러워지고 먼지가 쌓이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질까? 질서는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무질서는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노화하고 퇴색할까? 웅장한 건축물은 풍화되고
생생한 꽃은 시들며 별들은 연료를 소모하며 빛난다. 이는 모두 엔트로피의 증언이다. 구름은 바람에 흘러가고 옥은 시간과 환경의 영향으로 퇴색한다. 이유는 단순하고 보편적이다. 아름다움, 질서 또는 집중되고 고도로 조직된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려면 무질서에 대한 자연스러운 경향을 상쇄하기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 유입이 필요하다. 이 에너지가 없으면 질서와 아름다움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신선한 상태, 완벽한 순간은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 우리가 아는 가장 복잡한 존재인 생명도 마찬가지로 작동하지만 훨씬 더 극적인 방식으로. 생물 단세포 세균이든 코끼리든 태어나는 순간부터 엔트로피 증가 과정이 시작된다. 생체는 놀라운 생물학적 기계로서 내부 질서를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유지되는 고도로 조직된 구조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산소, 에너지는 엔트로피의 끊임없는 상승에 저항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힘이다.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태양광을 통해 식물을 거쳐 또는 다른 유기체로부터 질서된 에너지를 빌려 사용하며 복잡한 세포 구조를 구축, 수리, 유지하고 혼란스러운 폐기물을 주변 환경으로 배출한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유기체의 생명은 끊임없는 전투, 죽음에 대한 경주, 무질서에 대한 경주이다. 우리는 신진대사와 항상성을 통해 엔트로피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 완전히 멈출 수는 없다. 신체 내 엔트로피 축적이 임계값에 도달하면 생물학적 시스템의 분해와 무질서에 대한 저항 능력이 회복 능력을 초과할 때 생명은 멈춘다. 자가 수리 메커니즘은 실패하고 화학 반응은 무질서해지며 신체는 환경과 열 평형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분해된다. 각 개인이 최소한으로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측면은 생활 방식, 영양, 심지어 유전자를 통해 이 과정의 속도이다. 같은 원리가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인류 문명 전체에 적용된다. 우리의 먼 조상인 직립원숭이가 불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 최초의 순간 나무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활용하여 지역적 질서를 창출하는 행위부터 오늘날의 정보기술과 핵에너지 시대의 급속한 발전에 이르기까지 인간 사회는 직선적으로 점점 더 진보되거나 문명화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주의 다른 모든 것처럼 지속적이고 더 큰 에너지 개입 없이 인류와 그 성취는 결국 단조로움과 무질서로 향할 것이다. 첨단 기술 발명, 화석 연료 착취, 재생에너지 또는 미래의 핵융합 에너지조차도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향권 내 엔트로피 축적을 억제하는 더 정교한 방법이다. 우리는 초컴퓨터를 구축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적 질서를 창출하며 재난에 강한 도시를 건설하지만 물리적 질서를 창출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막대한 에너지 지출을 요구한다. 문명 세계에서 안정적인 발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방대하며 이는 항상 비용을 수반한다. 오염, 온실가스 배출, 비재생 자원 고갈, 그리고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최신 생태 데이터 보고서에 따라 가속화되는 종 멸종률의 형태로 주변 환경으로 엔트로피를 이전하는 비용이다.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저장된 화석 연료 같은 질서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일시적인 사회 질서를 창출하지만 동시에 지구와 대기 수준에서 무질서를 증폭시킨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의 2025년 적색 목록에 따르면 현재 17만 2,620종이 평가되었으며 그중 48,646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인한 엔트로피 증가의 직접적인 증거이다. 에너지 전문 물리학자들은 엔트로피가 우주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 없음을 증명했다. 우리는 지역적 질서 영역, 구조와 정보의 일시적인 오아시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세포, 도시 또는 은하를 창출할 수 있지만 그 대가는 다른 곳으로 엔트로피를 이전하고 증가시키는 것이다. 에너지 균형은 항상 유지되며 분포만 변한다. 과학자들이 제2법칙을 발견한 이래로 생물학적 불멸이나 물리적 영원함은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에 반하는 꾸밈이 분명해졌다.
모든 것은 불가피하게 더 큰 무질서로 향한다. 우주의 진화는 약 13.8억 년 전 빅뱅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단일점, 현재에 비해 매우 낮은 엔트로피 상태로부터 시작되어 점점 더 큰 무질서로 진화하는 과정이었다. 은하는 수소와 헬륨가스에 밀집된 구름으로부터 형성되고 별들은 태어나고 죽으며 무거운 원소들은 별의 핵에서 합성되어 초신성 폭발, 에너지와 물질 분산의 폭력적인 과정을 통해 우주로 분산된다. 이는 모두 열평형을 향한 여정의 단계이다. 우주는 무질서 증가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 흐름을 따라 일부 사건이 미리 정해진 듯하다. 가장 미세한 생명 형태, 수시간이면 끝나는 생명 주기를 가진 것부터 짧은 존재를 가진 플랑크톤 또는 수천 년을 견딜 수 있는 브리스틀콘 소나무 같은 거대한 존재에 이르기까지 각 존재는 시간적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천체 규모에서 우리의 태양, 거대한 핵융합 반응기인 태양의 수명은 약 10억 년으로 추정된다. 현재 태양은 약 4.6억 년 나이며 이는 그 경로의 중간 지점임을 의미하고 미래의 적색 거성으로 변신한 후 궁극적으로 백색 외성으로 되는 것은 에너지 쇠퇴에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100년은 우주의 수명에 비해 단순한 깜박임, 무의미하게 짧은 간격일 수 있지만 인간의 인식과 경험으로는 한 세기가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며 제국을 건설하고 붕괴를 목격하며 기술과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킬 만큼 충분하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제국, 가장 기념비적인 건축물조차 엔트로피의 침식을 피할 수 없다.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상상할 수 없이 먼 미래 아마 수십억 또는 수조년 후 대우주 자체가 열사, 즉 빅프리즈 또는 우주의 열사로 불리는 시나리오에 도달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별들은 점차 희미해지고 블랙홀은 호킹 복사를 통해 증발하며 기본 입자들은 양성자 붕괴 이론이 증명된다면 붕괴한다. 모든 물질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분산되고 우주는 차갑고 어둡고 균질해지며 생명이나 활동을 유지할 에너지 기울기가 없어진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흥미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암흑 에너지 분석은 우주 상수가 음수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우주의 팽창이 멈추고 20억에서 33억 년 내에 빅크런치로 역전되어 밀집 상태로 붕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모델에서조차 엔트로피의 불가피한 상승은 지속되며 우주의 궁극적인 쇠퇴 경로를 강조한다.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우주의 수명은 약 33억 년으로 이전 추정보다 훨씬 짧으며 암흑 에너지가 약화되면서 팽창이 둔화되고 결국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끊임없는 증가를 지배하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답은 우주의 자체 에너지이며 그 분산을 통해이다. 그리고 우주학자와 철학자들을 괴롭히는 궁극적인 철학적 질문, 이 진화하는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엔트로피가 더 낮은 외부 공간 증가, 아니면 절대적인 무인가? 아마도 현재의 지각과 물리적 도구로는 끝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이 불가피한 죽음을 이해하는 여정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생명과 지성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우주가 그 거대한 쇠퇴 경로를 진행하는 동안 과학자들은 열사가 도착하기 전에 이 과정을 늦추거나 새로운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끈질기게 추구한다. 예를 들어 양자 물리학과 정보 이론 연구는 정보와 에너지 간의 깊은 연결을 드러내며 정보 처리와 저장이 최소 엔트로피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란다우어 한계로 묘사되며 한 비트의 정보를 지우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규정한다. 이는 가장 작은 계산 시스템에서조차 에너지 낭비와 무질서 증가가 피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유럽 핵 연구기구나 퍼밀랩 같은 실험실의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기본 입자와 상호작용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며 순수한 지식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심지어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허점이나 미발견 물리 법칙을 찾기를 희망한다. 최근 양자 코히어런스 발전,
예를 들어 트랜스몬 큐비트 코히어런스를 밀리초로 연장하거나 히토류 결정으로 양자 코히어런스를 수십 밀리초로 증대하는 것은 질서된 양자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는 통찰을 제공하며 잠재적으로 양자 컴퓨팅과 에너지 효율성을 혁신할 수 있다. 2025년 연구는 엔트로픽 다이어그램을 통해 양자 코히어런스를 특징 짓는 기하학적 접근을 제시하며 밀도 행렬의 고유값 스펙트럼을 매핑하여 복잡한 시스템의 엔트로피 동역학을 더 깊이 이해한다. 응집 물질 물리학에서 최근 발전은 복잡한 시스템이 짧은 기간 동안 쇠퇴에 저항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제공하는 놀라운 예를 제시한다. 고온 초전도체 또는 복잡한 양자 액체 같은 이국적인 물질 상태 연구는 원자 수준에서 양자 질서 형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연구자들은 다체 양자 시스템을 탐구하며 얽힌 양자 상태가 예상보다 더 오래 코히어런스를 유지하는 양자 질서 형태를 보여주며 환경 열소음에 저항한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러한 상태조차 외부 환경으로부터 극단적인 고립을 요구하며 이는 외부 엔트로피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물학에서 엔트로피에 대한 전투는 노화 연구에서 가장 분명하다.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 팀 같은 연구자들은 탈옥실리보핵산 수리, 미토콘드리아 기능, 후성 유전학을 제어하는 분자 경로에 집중한다. 염색체 끝의 보호 세그먼트인 텔로미어는 각 세포 분열에서 단축되며 유전체 수준에서 마모와 엔트로피 증가의 직접적인 지표이다. 텔로머라제 효소를 활성화하거나 니코티나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 같은 잠재적 개입이 존재하지만 이는 신체의 엔트로피 상승을 지연시키거나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할 뿐 완전히 역전시키지는 않는다. 더 최근에 야마나카 인자를 사용한 세포 재프로그래밍 연구는 성숙세포의 생물학적 시계를 되갚는 능력을 보여주며 싱클레어 박사의 예측에 따라 2035년까지 노화 역전 약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생물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적용은 여전히 주요 도전이며 새로운 질서 창출과 암 같은 통제되지 않은 무질서의 위험을 균형짓는다. 2025년 연구는 NAD 임상시험에서 싱클레어의 공헌을 강조하며 후성 유전학적 재프로그래밍이 노화 메커니즘을 늦추는 잠재력을 확인한다. 우주학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최신 관측은 초기 은하 형성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계속 제공하며 빅뱅 후 고도로 균일한 상태의 초기 밀도 변동으로부터 구조 형성이 결과된 표준 우주 모델을 확인한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빛빔은 수십억 년을 여행하며 엔트로피 상승의 시각적 증거이다. 지구에서 흡수될 때 그 먼 별들의 복사 에너지는 궁극적으로 분산되어 지구적 무질서에 미미하게 기여한다. 발견에는 빅뱅 후 단지 15억 년 만에 형성된 알락난다 같은 놀랍게 성숙한 나선 은하, 유아 우주에서 잔치하는 초대형 블랙홀, 그리고 우주의 청춘기에서 급속한 은하 성장을 나타내는 초열성 별 공장이 포함된다. 2025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최근 발견으로는 우라누스 주위의 새로운 달, 원거리 거대 행성에서 헬륨가스 구름이 증발하는 것, 초기 우주에서 충격적으로 일찍 태어난 은하수 쌍둥이 은하가 있다. 인공지능 분야조차 질서와 정보를 창출하는 데 의존하는 듯한 분야에서 제2법칙이 지배한다. 대형 심층 학습 모델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은 훈련에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며 기가와트시를 소비하고 상당한 열과 탄소 배출을 발생시킨다. 생성사전훈련 변압기 4 같은 모델 훈련은 수백 번의 대서양 횡단 비행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을 발생시키며 채팅 생성사전훈련 변압기 같은 도구의 일일 운영은 약 3,998만 킬로와트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800만 대의 전화기를 충전할 만큼 충분하다. 이는 복잡한 정보적 질서 창출이 주변 환경에서 물리적 여력학적 무질서 증폭을 항상 동반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우주의 엔트로피 일부, 화석 연료, 전력을 일시적이고 유용한 정보적 질서로 교환한다. 2025년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는 2025년에 전 세계 전력 소비의 약 2%,
즉 536테라와트시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소규모 변화로 에너지 사용을 90%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AI의 급속한 확장은 여전히 막대한 자원 비용을 초래한다. 더 멀리 블랙홀의 지평선 아무것도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중력이 강한 시공간 영역으로 시선을 돌리면 엔트로피 역설에 직면한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열 복사, 즉 호킹 복사를 방출하며 비록 천천히지만 점차 증발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엔트로피 증가 과정으로 작은 부피에 압축된 물질과 에너지가 증발 후 열 복사로 분산된다. 먼 미래의 은하 중심의 초대형 블랙홀이 증발하면 기본 입자에 희석된 수프와 극도로 차가운 열 복사만 남아 우주의 열사에 가까워질 것이다. 2025년 연구는 우주 자체가 호킹 유사 복사 효과를 고려할 때 약 10의 78제곱년 후에 증발할 수 있음을 계산하며 루프 양자 중력 블랙홀에서 호킹 복사를 유도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쇠퇴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인 우리는 빅뱅과 열사 사이의 특권적인 우주적 순간에 살고 있는 듯하며 복잡성을 유지할 충분한 집중 에너지, 태양 에너지와 화석 원천 같은 가 존재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이 복잡성은 일시적이다. 이 쇠퇴의 가장 깊은 이해는 물리학뿐만 아니라 실존 철학에 있다. 모든 것이 무질서로 진행된다면 우리의 노력, 사랑, 창의성, 과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과학은 의미가 영원한 영속성에 있지 않고 우리의 존재 동안 무질서에 저항하는 과정에 있다고 답한다. 생명은 일시적인 반항, 우주적 밤 속에 켜진 촛불이다. 그 아름다움은 분해에 대한 투쟁이 드라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M74의 은하의 존재가 한 단어 답변을 받은 이유이다. 쇠퇴, 그것은 현실에 협상 불가한 진실이다. 모든 것은 엔트로피 상승에 대항하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질서된 에너지를 소비하는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수명을 가진다. 생물학적 노화를 늦춤으로써 개인의 수명을 수천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해도 경이로운 성취 지구의 마모, 별들의 점진적 에너지 쇠퇴,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주의 끝이 기다린다. 이 법칙을 인식하는 의식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과제는 그것을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짧고 상대적으로 질서된 간격을 최대화하여 이해하고 경험하고 불가피한 흐름이 모든 것을 최종 열 평형으로 휩쓸기 전에 가능한 가장 빛나는 지역적 질서를 창출하는 것이다.